필 왔어요. 제가 오늘도 출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폰 날리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선물 줄 때. 네. 그게 다 짐이에요. 빚이에요. 그거 받았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 이제 신혼부부들이 첫 번째 집을 어떻게 얻느냐가 그분들의 인생을 좌우한다. 이게 왜 그러느냐? 경험 자산이라는 것은 소비의 역사가 아니고 극복의 역사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요. 정신 번쩍 드는 재테크 조언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일명 돈줄남이시죠? 김경필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저기서 요즘 너무 많이 불러서 제가 저 입술도 좀 터지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네. 이게 일 많이 하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철 게스트라고 사시사철 불러야 되는데 네. 이 메뚜기처럼 한 철만. 근데 원래 유명하셔가지고 네, 봄, 그죠. 여름, 가을, 겨울 다 꾸준히 나오시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최근에 조금 1월 달이다 보니까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방송도 그렇고 좀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또 호통 내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뭐 내용을 보고 네. 잘한 사람한테는 박수를 쳐주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네. 칭찬할 땐 또 제가 달달하게 그다음에 이제 조언은 좀 짭짤하게 네네. 단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굉장히 맛집이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요. 멘토님 소식을 제가 좀 꾸준히 한번 보니까 네. 요즘 최근에 유튜브 채널 필샘 TV도 더 다시 운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필샘 TV였는데 그거 하다가 돈줄남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내 것도 좀 일단 같이 좀 사부작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아직은 뭐 돈줄남이 한 65만 정도 되는데 구독자가 이거는 아직 뭐 한 5만도 좀 안 됩니다. 아직. 그리고 이제 작년에 KBS의 하이엔드 소금쟁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샘으로 불렸거든요. 이찬원 씨가 이제 도와줘요 필샘 그러면 제가 이제 필 왔어요 이러고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출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가지고 이제 출연하신 영상을 좀 꾸준히 좀 보니까 네네. 댓글들도 좀 네.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네. 저축을 좀 시작했다 영상을 보고 나서 네. 혹은 소비를 줄였다 긍정적인 네. 댓글이 좀 많았는데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댓글에서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데 이렇게 저도 가끔 가는데 가면 막 아는 척을 하시면서 어우 뭐 이런 데도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칭찬 같기도 하고 약간 돌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덕분에 뭐 돈을 모았다 이런 얘기 해주실 때마다 그게 정말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너무 보람 있고 감사하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그 영상 중에서 멘토님의 조언이 필요한 댓글들 몇 개가 좀 보이더라고요. 예. 한번 소개를 한번 네네네. 시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인데요. 자, 멘토님, 저는 올해 목표가 1억을 모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대출 1억 원이 있습니다. 대출은 36개월 받은 거고요.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갚았고요. 앞으로 29개월 남았습니다. 대출을 먼저 다 갚는 게 좋을까요? 아님 매달 월정액으로 갚으면서 저축을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분이 이거의 정답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한번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 사살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대출 이자율이 높냐 적금 이자율이 높냐 그럼 당연히 대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36개월에 1억을 갚으려면 거의 한 달에 250만 원씩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굉장히 대단히 원금 상환을 세게 지금 하고 계실 텐데 결국 대출 줄이는 게 저축하는 겁니다. 나 1억 모았어와 나 1억 갚았어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계산기상으로 두들겨 보면은 당연히 대출 이자가 높으니 아무래도 대출을 먼저 갚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 근데 대출을 갚아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요거는 누가 숙제 검사를 안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갚다가 어느 순간 이번 달은 한 달 쉬자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축은 내가 정기 적금을 가입하면 자동이체로 그냥 빠져나가니까 숙제 검사가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의지가 없고 조금 약간 흔들린다 그러면은 자동이체로 나가는 정기저축을 좀 하시고 근데 이분은 제가 딱 이 질문에서 느낌이 관리가 안 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3년 내에 엄청난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대출을 먼저 갚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대출 갚는 것도 역시 저축입니다. 확실히 이제 아셨을 것 같아요. 자, 대출을 먼저 갚으시랍니다. 네. 자, 두 번째 댓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45세 남편 월 450만 원 급여에 용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현재 주택비로 130만 원 나가는데 용돈은 식대,
교통비 포함 70만 원 쓰고 있습니다. 잘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저는 여기에 댓글에만 나오는 것만 갖고는 이 집의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사회활동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용돈을 개인적으로 전혀 안 쓰실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택비가 네. 원리금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부채가 남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리고 45세라고 한다면은 자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교육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딱 10%인 45만 원 이내로 쓰는 게 어떨까?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할 거라고 봅니다. 45만 원이라 그러면 깜짝 지금 들으시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활하지? 그런데 이제 옛날에 우리가 만 원의 행복이라는 게 있던 것처럼 쓸 돈이 적어지면 한 번 소비의 효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확 줄여서 써보면 한 번 한 번 쓸 때마다 뭔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쓰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소비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파이팅입니다. 예. 네. 자, 좀 줄이셔라.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댓글인데요. 자,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거라고 냅두라고 하는데 힘드네요. 부부 간의 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부는 처음에 결혼할 때 이제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자 그러고 합친 게 이제 부부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이 돈이 안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요즘 특히 더 그렇죠. 돈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우리가 부부를 경제적 동맹체라고 하는 거죠. 동맹이 뭐냐?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동맹이죠. 근데 뭐 미국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동맹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뭔가 서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맹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는 조금 벌어.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가지고 권력으로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한 사람이 많이 벌고 한 사람이 적게 벌더라도 돈은 공동의 재산이에요. 자, 이거 부부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만약에 나중에 이혼을 할 일이 생긴다. 부부는 공동재산을 분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공동의 기여를 한 거지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더 기여한 거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편분께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는 맞다.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걸 바로 지적질로 들어가 버리면 또 역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니까 대화를 통해서 차근차근 좀 푸시는 것을 좀 바란다. 지금 이 사연을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은 저희 채널에 영상을 남편분께 그렇지. 보여주세요. 쫙 이렇게 슥 이렇게 네. 어? 야, 이런 게 있네 이러면서 이렇대. 이렇게 자, 요즘 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엔겔 지수라고 하죠. 뭐 식비 지출만 해도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식비를 뭐 과감하게 줄일 수도 없고요.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제 추천해 주실 만한 어떤 소비 습관 좀 있을까요? 우리가 막 소비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서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무슨 식생활비라든지 어떤 소소한 일상에서 나오는 비용이 걱정인지 아니면 막 내 소득에 비해서 막 비싼 차를 사거나 막 여행을 막 많이 가거나 이런 건지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식비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뭐 이런 거는 이런 소소한 거는 저축이 약입니다. 저축을 세게 해버리면 그런 현상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가 있으니까 발을 뻗는 거야 지금. 저처럼 누울 자리를 치워버리면 고민할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소비에 대한 고민은 저축이 약이다.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저축을 하고 그리고 남는 돈을 쓰는 사람. 나머지는 뭐겠어요? 돈을 쓰고 혹시 남으면 저축하겠다. 절대 저축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변에서 잘 모으는 분들을 보면 답은 별게 없습니다. 그냥 저축을 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상하게 차에 꽂혀가지고 자꾸 올해 또 신년에 새로 나온 차 그다음에 내가 작년을 또 반성했을 때는 내 소득에 비해서 너무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내 소득으로는 골프 같은 거 치면 안 되는데 자꾸 막 골프 치러 나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만약에 고민이라면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 일상이 안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뭔가 그렇죠. 행복하려고 이게 하는군요. 일상이 안 행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꾸 일상을 탈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여행을 가거나 비싼 물건을 사거나 비싼 차를 사거나 막 이러거든요. 막 비싼 취미를 하거나. 그게 어떤 자기의 일상을 일탈하면서 느끼는 약간은 충격요법으로 심리적인 그 충격이 도파민이 나오긴 하죠. 해외에 나가서 좋아. 갔다 오면은 날라오는 영수증 때문에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우울감이 생깁니다. 네. 물론 일상이 토요일, 일요일만큼 행복하기는 쉽지는 않죠. 저도 그건 압니다. 최소한 일요일 날 저녁에 뒷목이 뻣뻣하면 안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뭐 이러면 이거는 자꾸 탈출할 때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셨죠? 저축이 답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일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바꿀 것인지를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바꿀까 하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따가 그 영상을 그래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들을 얘기 다 들었다 그러고 끊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중요한 다음 거는 영상에 뒤에 나오니까요. 나옵니다. 네, 꼭 한번 계속 네. 봐주세요. 자, 지난번 출연 때 그 생활비를 조금 없애야 할 목록을 좀 알려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새해 돈 많이 좀 벌어야 되겠다, 저축해야 되겠다 이런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님이 좀 생각하시기에 네. 진짜 여기 이것만큼은 좀 제발 돈을 아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혹시 연령대별로 좀 짚어주실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10가지를 제가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10가지가 두루두루 다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골고루 다 얘기 나눠보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는 10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10위가 매일같이 외식을 점심으로 하는, 점심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좀 방법이 없지 않느냐. 직장인들 유일한 낙이 점심시간이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라도 회사를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뭐 저도 직장 생활 안 해본 거 아니고. 그런데 구내식당을 좀 많이 이용하자. 구내식당 없다 그러면 옆에 건물 가면 있어요. 그렇죠. 점심시간만이라도 회사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라는 거지. 옆에 건물 가서 구내식당 이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커피 있죠. 9번째가 커피. 9위가 커피인데, 커피를 마시지 말아는 아닌데 하루에 한 잔만 테이크아웃 해라. 그 별다방이 최근에 커피값이 이제 상대적으로는 많이 대중화되긴 했는데 별다방을 테이크아웃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별다방은 거기 가서 수다를 떨든 공부를 하든 노트북 켜고 뭐 일을 하든 공간 점유 비용을 내야 되는 커피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뽑아가지고 걸어 나온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니다. 예, 저도 뭐 별다방을 애용은 하지만 그건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서 먹지 테이크아웃을 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위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그 기프티콘 날리는 거 있잖아요. 네. 선물 줄 때. 네. 그게 다 짐이에요. 빚이에요. 그거 받았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뭐 받은 건 갚아야 되겠지만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올해는 집중적으로 가족들을 좀 더 챙기는 쪽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다. 7위는 택시입니다. 택시 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땐 택시를 타야 돼요. 근데 문제는 4,800원 나오는 요금은 안 된다. 4,800원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야? 1.3km야. 1.3km를 왜 탔냐? 귀찮아서. 귀찮아서 탔다. 그럼 귀찮아서 탄 사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계속 타게 돼 있죠. 요즘 뭐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도 1,500원인데 4,800원이면 싼 거 아니야? 이러고 안 된다. 그죠? 자, 6위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사시사철 계절 바뀔 때마다 신상옷 사는 거는 금지해야 된다. 자, 이제 봄옷을 아마 슬슬 보러 다니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빨리요? 그럼요. 네. 봄옷이 올해 사는 건 좋은데 작년에 봄옷 안 산 분만 사라. 경련으로 사야죠. 경련으로 사야죠. 옷장 좀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라. 자, 이제 5개 나갔죠? 요것만 여러분 조금 지키려고 노력해도 이거 굉장히 좀 소비가 많이 줄어들죠. 좀 줄일 만한 요소인 것 같아요. 요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위가 뭐냐면 5위는 바로 문화 레저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네, 제가 작년부터 하기 시작한 건데
지역에 있는 동네 도서관을 방문해 보세요. 아.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주말에. 네, 무료죠. 네, 주말에 가면은 음. 거기 보면 주말에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어요. 무슨 유명한 작가가 오셔서 강의를 한다. 심지어는 무슨 공연을 한다. 그다음에 책을 빌리면 내가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면 조금 보려고 그러다 안 봐. 근데 그거는 딱 빌려오면은 며칠 안에 갖다 줘야 되니까 좀 봅니다. 또 갖다 주러 갔다가 내 손이 좀 심심해서 또 하나 빌려오고. 연초에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트니스 센터를 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월 달에는 피트니스 센터가 이벤트를 하는데 잘 내용을 보면 그 전보다 이벤트의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되게 작아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 어차피 오니까. 네. 제발 올해는 PT 요가 필라테스 그거 좀 아니 PT 요가 필라테스 끊어갖고 다 배웠잖아요. 그 배운 거대로 하면 되지. 그걸 꼭 가서 그 선생님 만나서 꼭 해야 되겠냐. 네. 그래서 문화 레저 비용을 좀 줄여보자. 그런 거죠. 이게 5위예요. 네. 네. 4위는 뭐냐면은 바로 엥겔 지수. 좀 전에 이제 나왔지만 엥겔 지수. 엥겔 지수. 엥겔 지수는 간헐적 단식하면 확 줄어들게. 우리 네네. 그 MC님도 하셨지만 네네. 하기가 좀 어려운 거라서. 그냥 한 끼 굶으면 됩니다. 하기 그러면. 네.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지갑도 좀 건강해지고 우리 몸도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뭐 삼시세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야식이나 배달이나 이런 것들 조금만 줄여도 엥겔 지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재래시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보세요. 재래시장. 재래시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장을 보게 돼요. 장을 보게 되면 요리를 하게 돼. 요리를 하게 되면 요리도 재밌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외식과 배달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개 남았는데 네. 자, 이 3가지가 우리 2030들한테 문제가 많은 분야입니다. 3위는 뭐냐면 주거 비용입니다. 주거 비용. 근데 주거 주거 비용. 비용은 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거 비용이라고 하는 멀리 이사 가는 수밖에 없겠죠. 아, 조금 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퇴근 시간, 출근 시간의 시간을 로스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는 그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죠? 어학도 할 수 우리 있고. KB 부동산 클래스를 네. 시청을 하셔도 되고요. 구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도어투도어로 1시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적절한 주거 비용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다. 그 이제 신혼부부들이 첫 번째 집을 어떻게 얻느냐가 그분들의 인생을 좌우한다. 이게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신혼집을 매매로 하지도 않을 건데 우리가 좀 빨리 내 집 마련하려면 좀 돈을 아껴서 주거를 좀 최소한 요즘 뭐 집들이 하는 세상도 아닌데 누가 놀러 올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다음에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동산 클래스도 열심히 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아파트에다가 역세권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막 심하게 전세담대출 끼고 이러면은 그럼 내 집 마련은 멀어지는 거예요. 주거 비용이 올라가면 내 집 마련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2개 남았는데, 야, 이게 빅2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긴장하시고, 이게 뭐냐? 여러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행이에요, 여행. 여행.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과소비의 가장 큰 이유는 일상이 행복하지 않아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해외여행 같은 거 갔다 오고 나서, 그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막 차 타고 또 집에 와서, 캐리어를 집 안에다가 딱 들여놓으면은 이제 한숨이 나오죠. 아우, 이제 드디어 집에 왔다. 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러면 집이 제일 좋아. 집이 최고다. 이런 얘기잖아. 네. 아이고, 집이 최고인 거 아는데 왜 갔어? 그러니까. 집이 최고인 거를 확인하려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홀랑 까먹고 또 여행을 가는 거야. 집에다 써붙이세요. 집이 최고다. 그래야 안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행은 제가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연소득의 5%. 응? 5% 이상은 안 된다. 네. 왜냐면은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1년에 365일 중에 일주일이거나 열흘이면은 2%예요. 365일 중에 2%의 날짜에 5%를 써라. 플렉스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쓰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작가님들도 지금 앞에서 들으시면서 네. 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게 다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뭐 네. 살을 좀 제가 붙이긴 했지만 이게 매번 들어도 그런 거였어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그죠? 고개가 끄덕여지죠. 1위는 바로 늘 제가 말씀드리는 차입니다. 차. 차. 네, 맞아, 차. 이게 뭐냐? 결국 자기 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재정에 있어서 자살 행위가 같다.
이런 얘기죠. 소득의 6개월. 소득이 6개월. 수도권에서는 대중교통이 워낙 잘 발달돼 있으니까 월급이 한 400, 500 이상 되지 않으면 차를 사지 마라. 400, 500 이상 되더라도 6개월이라는 걸 지켜라. 400만 원이다. 그러면 6, 4, 24, 2,400 아반떼 당첨되셨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아반떼 몰고 왔거든요. 제가 아반떼를 타니까. 너무 소박한 차 아닌가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컨셉 아니냐, 뭐 캐릭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차를 사면서 그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뭐 벤츠나 BMW 작은 거 탄다고 누가 막 욕할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캐릭터가 있으니까 좀 낮추자라고 해서 소나타까지 갈까 하다가 그냥 이왕 낮추는 김에 아반떼를 딱 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너무 좋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타면서 깜짝 놀랐어요. 차에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게 전기차도 아닌데 가끔 차에 시동을 안 끄고 내려요. 왜냐면 이게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잘 나가거든요. 네, 현대차 관계자 여러분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로. 근데 작년 2024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대한민국에서 소렌토라고 합니다. 소렌토. 국내 차 중에서는 중형 SUV. 네, SUV. 근데 이 차가 누구한테 인기 있었느냐? 2030한테 인기 있어요. 2030.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이게 소렌토가 얼마인가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3,965만 원이야. 4천이에요, 4천. 네, 결코 싼 차가 아니에요. 4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유지비를 계산을 해보면 감가를 빼고 한 8, 90 나와요. 월 유지비가. 근데 감가도 사실 소비거든요. 왜냐면 내가 4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매달 1%인 40만 원씩 계속 감가가 되니까 소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면은 한 달에 130, 140만 원이 유지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300, 400인 분들이 이걸 딱 뽑는 순간 월급이 170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뽑는다?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10가지를 좀 지키면서 저축을 하는 이런 한 해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경험해라. 그것이 곧 너의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말 들으면 또 아끼는 게 또 능사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또 생각도 드는데. 그 인기 있는 네. 프로그램 중에 네. 나는 솔로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그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모분이 경험 자산이라는 것은 소비의 역사가 아니고 극복의 역사다 라고 얘기를 해서 네.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왜 댓글에 욕을 먹었느냐? 네, 왜죠? 그게 바로 제가 한 이야기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제가 한 이야기인데 마치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경험 자산이라는 거는 아. 소비의 역사가 아니라 극복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밑에 댓글에 어마어마하게 악플이 달렸었거든요. 혹시 멘토님이 댓글 부대 푸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그런 방송이 있는지도 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 중요하지만 어디 가서 돈 쓴 게 경험은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부딪혀 봤거나 극복해 봤거나 했던 것이 경험이 되는 거죠. 네. 말씀이 너무 멋지네요. 그 소비의 역사가 아니고 극복의 역사다. 네. 이런 얘기죠. 네, 결국 이제 저축이라는 것도 결국 경험의 하나의 미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 연수가 5년이 안 된 분들이다. 네. 충격받지 마시고요. 40에서 50%내 돈이 아니다. 여태까지 다 이렇게 칭찬했더니 갑자기 또 생활비 50만 원은 또 뭐야? 필라테스 크로스핏? 저 인간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가 재테크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이분이 3억에서 2억 만나서 5억이 되면 네네. 그날부로 이제 데이트는 임장 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